높이 340m로 충주 북서쪽에 위치한 장미산. 한강과 합류하는 달천과 고갯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이 산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모양새를 따라 찬란한 역사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장미산 산줄기 위로 펼쳐진 산성은 보련과 장미 남매가 성싹히 내기를 했는데 남동생 장미가 이겨 장미산성이라 이름 붙여졌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장미산 능선을 따라 우아한 곡선미가 매력적인 장미산성. 그 정상에 오르면 충주 시가지와 굽이쳐 흐르는 한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이는 곧 남과 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 탁 트이는 풍광 너머 그 당시 삼국이 이곳을 차지하려 했던 치열함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장미산성은 겨우 해발 330m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주변 전망이 너무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징적인 것이 이 한강을 관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는 한강이 한쪽 면이 한강이 흐르고 다른 쪽 면에선 달천강이 합류가 되면서 탄금대 지점이 이제 충주의 그 두 강이 합쳐지는 지점이거든요. 합쳐진 두 강의 그 물줄기가 그 서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바로 그 위치에서 흘러가는 그 중간 부분에서 딱 이렇게 막고 있는, 그래서 여기는 한강의 본류를 완전히 관제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도 일찍부터 이 장미산성은 백제가 이 축성을 한 곳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 고구려 그다음에 신라 세 나라가 모두가 다 이용했다라고 얘기하는 산성이 바로 이곳 장미산성입니다. 장미산을 포근히 둘러싼 산성은 중원의 땅을 지키려 했던 삼국의 기세를 품고 있습니다. 곡선의 울타리를 친 듯한 성벽은 산줄기를 닮아 부드럽게 이어지는데요. 오랜 세월에도 장미산성 성벽 하단석은 옛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돌들도 뭐 적당한 크기로다가 이렇게 다듬질 해가지고 이렇게 쌓는 이런 그 전통적인 수법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상당히 예쁜 산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벽을 따라 펼쳐진 장미산성 산책로는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데요. 길게 늘어선 성벽 따라 푸른 소나무가 삼국의 기계를 보여주는 듯한데요. 그곳에서 또 하나의 고구려 흔적을 만납니다. 여기가 지금 장미산성의 남사면 쪽에 있는 성벽인데요. 여기가 이제 능선하고 같이 만나는 지점인데 그 능선하고 만나는 지점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칠을 쌓게 되거든요. 그 칠의 흔적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즉 이렇게 큰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구멍을 파고 그리고 그 구멍과 그 구멍 사이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칸을 막대기로 가로질러서 막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쌓고서 네모꼴로 크게 쌓고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흙을 계속 채워서 칠을 조성을 하는 건데 결국 이 능선을 막으려면 여기가 높아야지 능선으로 접근하는 적들을 얼마든지 요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열주 형태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거는 고구려만의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도에서 고구려 형식이 보이는 건 이 장미산성하고 청원의 낭성골 산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런 흔적들이 보여서 고구려의 흔적이 지금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장미산성 출입로엔 현재 학술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발굴 조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장미산성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연구해 그 가치는 물론이고요. 삼국이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표들이 풀어지겠죠. 멀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무수한 세월을 품고 있을 테죠. 따스한 봄바람이 넘실대니 그때의 그날 삼국의 함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장미산성에서 한강 너머로 작은 정자와 서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모당 홍희상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하강서원인데요. 여기 보면 하강서원 제실중수기라고 해서 이제 제실을 지었던 내력을 이제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풍산홍씨 문중이 세운 서원은 학문을 닫고자 하던 이들로 가득했을 테죠. 그 옆에 지은 사당에선 지금도 해마다 제를 지내며 선원을 모시고 있는데요. 고즈넉한 한옥 아래 선비의 길을 배우기 위한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강서원 옆 작은 언덕으로 향하니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고즈넉한 정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 모현정은 충주 팔경 중 하나로 하담추월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충주 지역에서는 탄금대가 제일 명소거잖아요. 근데 탄금대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룩 선생이 거기서 가야금을 탄주하던 곳에서 이름이 붙어진 거고요. 근데 그 탄금대 밑쪽으로 네 개의 명소가 있어요. 네 군데의 명소가. 하나는 이 중앙탄면 누암리라고 하는 곳에 청금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청금정은 말 그대로 가야금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던 곳,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금감면, 그러니까 누암리에서 광 건너편에 골프장이 있는데, 그 골프장 바로 옆쪽에 옥강정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옥강정은 말 그대로 구슬 옥자에 강강자를 쓰니까 구슬처럼 맑은 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이제 조정지댐을 지나서 조금만 내려오면 지금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충주엔 악성 우룩 선생이 풍류를 즐기고 쉬었던 네 군데 정자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곳이 바로 모현정이라고 합니다. 모현정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에도 자주 등장했다고 합니다. 모현정일 때는 그의 가족 묘가 있었고 또 형제를 만나기 위해 자주 찾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모현정에서 바라본 풍광,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말없이 흐르는 물길 따라 가슴 깊이 밀려들진 않았을까요?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국도도 지나가고 철도도 지나가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한강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 바로 이 다리발이 놓여 있는 그 건너편 마을이 바로 목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강으로 치면 서울서부터 여기까지가 배가 그냥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 이 모현정까지 여기에 정자가 있었던 아주 멋진 자리인데, 이 자리를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 동네에 그 형제들을 찾아서 이곳을 그렇게 유람을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나오고요. 이 모현정에서 바라보면 진짜 이 한강의 그 줄기가 너무나 멋지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그 밭 가는 그 농부들의 모습들이 보일 텐데, 저기가 바로 우리 단무지 무, 그걸 아주 대량으로 생산하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아주 열심히들 일하고 계신데, 이 가을에는 수확이 끝나면 그 무청들이 또 이렇게 널어놓고 가니까 그거를 주스러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은 풍경을 보죠. 많고 많은 수식어들 중 나만 알고 싶은이라는 말은 뻔하지 않으면서도 가슴 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나게 되는 건 참 반가운 일인데요. 여기 초록쉼이 어우러진 나만 알고 싶은 공간에서 여유를 따라가 봅니다. 여기는 지금 능암 생태공원인데요. 능암 생태공원은 원래 탄금대 주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탄금대가 옛날에는 하중도였어요. 한강에 본류가 흐르고 옆에 작은 그 샘물이 흘렀던, 그래서 섬처럼 구성이 되어 있던 건데, 바로 그 한강 뒤쪽을, 그러니까 탄금대 뒤쪽을 흐르던 그 물들을 일부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하면서 막히면서 늪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늪지를 이제 물을 서로 빠지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생태 공원을 만든, 그래서 주변에 이 탄금대하고 이 공원하고가 잘 어울리게 만든, 그래서 시민들의 아주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푸른 쉼이 머물러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은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만드는데요.
도심 속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소중하기만 한데요. 식물도 나무도 서서히 푸른 옷으로 갈아입으니 봄의 정취를 느끼며 한가로이 거닐어 봅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다 들어선 미로원. 같은 곳을 여러 번 들어서도 지루할 틈 없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호기심으로 가득한데요. 호기심 끝에 확신이 이끄는 발걸음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줄까요? 그곳으로 가 마치 너와 운명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Alright, don't stop 한 걸음이야 좋아 어서 내게 다가와 있잖아 사실 자연은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의 품과 시간 안에서 마음도 잠시 쉬었다 가는데요.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계절. 하늘 아래 나뭇가지마다 걸린 생명력으로 나른한 봄날을 깨워봅니다. 두근거리는 내 맘도 oh, yeah. 앞으로는 충주천이 흘러 예로부터 사람들이 절로 모여들었던 살기 좋은 마을 지현동입니다. 과거 지곡동과 빙현동이 합쳐진 지현동 곳곳엔 여전히 옛 풍경이 남아있는데요. 정겨운 인심 가득한 옹달샘 시장. 그 안으로 들어서면 이른 새벽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마시고 갔다는 동요가 떠오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마르지 않는 샘을 품고 있어서일까요? 지현동 좁은 골목길 곳곳엔 감성 가득 젊음이 살아 숨쉽니다. 감성의 바람, 그 중심엔 사과나무 이야기길이 있는데요. 주민센터 앞 커다란 조형물 손바닥 위에도 알록달록 벽화에도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사과가 눈에 띕니다. 쓱쓱 문질러 한입 베어물면 아삭한 달콤함이 매력적인 과일이죠. 지현동이 탐스러운 달콤함을 선물하는 사과로 가득한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충주에는 읍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주 읍성 바깥에 그러니까 1910년도 바로 이전에 여기 와서 살던 사람들이 충주 읍성 바로 바깥에 그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만들면서 주변에다가 이 사과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성 바로 바깥 이 지현동 물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여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은 것이 충주에서는 최초였다라고 이렇게들 어른들이 증언을 해서 지현동이 충주 사과의
하나의 본향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과나무가 번지기 시작을 해서 충주 전역에서 사과나무를 심었고,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로 사과는 충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이죠. 약간 비밀이 있는데 언제쯤 말할 수 있을까. 충주가 사과의 고장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건 1912년 지현동 인근에 약 50여 주의 사과나무를 심어 6년 후 수확했던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가끔은 궁금하기도 해. 이곳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콤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너에게 갈 수 없는 걸. 그거 아니 내가 요즘 이 생각에 밤이 길어져서 쓸데없는 걱정 쓸모없는 바람 괜히 나도 몰래 소심해져. 순간순간 마주치는 너의 눈에 내 가슴이 뛴단 말야. 어떻게 해야 하니 나 그냥 이대로 날 좋아. 생동감 넘치는 사과의 매력에 돌아서는 발걸음이 아쉬운데요. 사과나무와 함께하는 이 골목은 심심할 틈 없이 우리를 추억으로 안내합니다. 좁은데 오늘 작은 씨앗이 어여쁜 꽃을 피우고 붉은 빛깔 결실로 찾아올 텐데요. 두 눈 가득 빛나는 결실은 높은 계단 너머로 달콤한 행복을 전해줄 것만 같습니다.